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온. 네. 오늘 준비하신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얼마 전에 선고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죠. 네, 통상임금, 모든 근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지금 벌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저기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일단 이 내용이 어떤지 조금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판례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몇 개인가요? 판례가 이제 이 사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고된 사안은 두 개였어요. 두 개의 예. 판례요. 그러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모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번에 선고된 판결인데, 첫 번째 사건은 그 정기상여금을 지급을 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퇴사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여금 중에는 퇴직자한테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가지고. 근데 이 사건에서 조건은 무조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상여금이었어요. 그러면, 뭐, 퇴사를 하게 되면은 못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불안정하다, 고정적이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상여금, 예를 들면 상여금을 연 4회 지급한다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적어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예.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입사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예. 예, 이 사람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는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두 판례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뜯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저희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맞습니다. 2013년에 나왔으니까. 네. 네. 그때 나오고 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그 변경되는 판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2013년 판결도 조금 파격적이긴 했어요. 예. 그 전까지 상여금 인정이 안 되던 상여금이 예. 통상임금으로 산입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그 사건의 경과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고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던 거죠. 근데 이 고정성 자체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경과를 조금 보면 1심에서는 이 두 사건들이 한 사건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두 사건 모두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 네. 근데 2심에서 이게 좀 갈렸어요. 2심에서 한 재판부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 근무일수, 그러니까 15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선고될 건지 저희도 항상 궁금해하면서 이제 사건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사건이 드디어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줄기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판시사항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이제 통상임금의 저희가 법적으로는 개념적 징표라고 하는데요. 이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요소 중에 하나로 본 고정성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판시사항은 이런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조건부 임금, 재직조건부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하다. 재직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직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근무일수 조건부. 그러니까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런 조건이 부과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소정 근로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이 부정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그 통상임금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조건이라는 거죠. 며칠 이상 근무를 하면, 네. 그러면 이게 정하기가 좀 어렵죠. 네. 마지막 이제 성과급에 관해서 판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과급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판시를 하나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최소 보장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과에 따라서 뭐 S등급은 1,000만 원이고 최하 D등급은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이 10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거는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판례가 사실 다른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 내용이 잘 이렇게 전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중요한 판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오늘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업에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고정성이 문제되어서 이제 그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당들, 예. 이런 수당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여금뿐만이 아니고 뭐 명절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뭐 만군수당이라든지. 명칭과 관계없이 네. 저희가 대부분은 고정적으로 주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에서 이제 통상임금하고 이제 평균임금의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네. 많이 간격이 좁혀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소 보장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를 뭐 계산해서 다시 소급해가지고 3년치를 뭐 재지급하거나 뭐 그럴싸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시가 판시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소급표를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병행 사건, 현재 법원에 같은 쟁점으로 계류 중인 사건에만 이 판결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제한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판례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연초되면은 뭐 최저임금 반영이나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 통상임금 범위도 재조정됐다라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판례는 이상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